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증권계의 촉도사 삼삼한 촉선생 시즌2입니다. 척이 온다, 척이 와. 그 옛날 용산전자 상가는 호갱들의 무덤이라 불렸습니다. 전문 지식이 없으면 용팔이라 불렸던 용산의 노련한 상인들에게 바가지를 당하기 일쑤였죠. 지금 생각하면 그땐 왜 그랬을까 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그런 소비자는 곧 호갱이다를 벗어나게 해준 것이 바로 가격 비교 사이트. 그러면서 보듯이 이젠 소비자들이 더 이상 호갱이 아닌 간단한 인터넷상 가격 비교로 동일한 상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TV, 노트북은 물론 자동차, 패션 여행, 정수기 렌탈 등 그 영역이 무한대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는 오늘의 추천 종목 다나와입니다. 컴퓨터로 시작해서 현재는 스포츠, 가구, 식품, 자동차, 여행 등 전 카테고리를 망라하는 종합 가격 비교 사이트가 되었습니다. 다나와의 주요 제품 현황을 보면 제휴, 쇼핑, 광고 사업, 판매 수수료, 상품 매출 등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용어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휴 쇼핑은 오픈마켓 쇼핑몰들과 제휴 계약을 맺고 다나와를 통해 매출이 발생하면 일정 비율 수수료를 선취하는 CPS, Cost per Sales죠. 그런 모델이고, 판매 수수료는 다나와가 운영하는 마켓에 입점한 컴퓨터 판매점들의 매출 수수료. 상품 매출은 샵 다나와와 연계할 수 있는 유통사업 관련 매출입니다. 올해 1분기 실적 괜찮았습니다. 매출 플러스 6.2%, 영업이익 마이너스 34.6%, 당기순이익 플러스 62.9%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에 제휴 쇼핑 부분은 플러스 6.9% 70억으로 성장 흐름이 유지되었고, 판매 수수료 부분은 플러스 22.7% 62억으로 큰 폭 성장하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본업인 제휴 쇼핑에서 안정적 성장을 하고 있고, 판매 수수료 부분에서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 회복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업이익 감소 이유는 M&A에 따른 위로금 등 일회성 인건비 40억 때문이고, 영업외 부분에서는 다나와 컴퓨터 매각에 따른 일회성 처분이 93억이 반영되어 순이익이 늘어났던 것이죠. 다나와 투자 포인트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상장사인 코리아 센터의 다나와 인수 완료로 이커머스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1세대 이커머스 플랫폼인 이베이 코리아는 신세계 그룹으로, 인터파크는 야놀자에게 인수되었죠. 마지막 대여급인 다나와는 지난 4월 28일 코리아 센터가 지분 51.29%를 3,974억의 인수를 마무리했습니다. 다나와는 지난해 기준 월 평균 방문자 수 2,400만 명, 월 평균 1억 5천만 페이지 뷰, 10억 개가 넘는 상품 데이터를 확보하고 빅데이터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매출 1,910억, 영업이익 349억을 달성한 이커머스 우량 중견 기업입니다. 향후 코리아 센터가 기존에 운용하고 있는 가격 비교 사이트인 에누리닷컴과 시너지가 예상됩니다. 에누리닷컴은 지난해 기준 월 평균 방문자 수 1천만 명, 10억 개가 넘는 상품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고, 매출 중 빅데이터 매출이 50%가 넘는 사이트입니다. 결과적으로 다나와와 에누리닷컴의 월 평균 방문자 수를 합치면 약 3,400만 명인데, 수적으로 우리나라 인구 대부분이 이 두 사이트를 이용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코리아 센터는 풀필먼트 시스템, 이게 뭐냐면 물류 창고를 이용한 직접 배송인데, 이것을 이미 갖추고 있고, 해외 직구 플랫폼인 몰테일은 지난해 기준 408만 명 회원을 확보,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한국 등 8개국의 11곳에 물류 센터를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코리아 센터는 글로벌 풀필먼트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해외 상품을 다나와와 에누리를 통해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돕는다는 계획이죠. 20년 넘게 쌓아온 다나와와 에누리닷컴의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시너지와 그 영향력은 막강해질 전망입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 빅데이터 이커머스라는 새로운 시장의 탄생과 성장입니다. 빅데이터 이커머스는 이커머스 고객의 구매 정보, 배송 정보 등을 데이터화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코리아 센터는 2018년 애누리를 인수하면서 빅데이터 이커머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데이터가 곧 상품인 만큼 원가가 거의 없고 매출만 일정 수준이 넘는다면 수익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죠. 올해 1분기 매출 19.5% 증가 91억을 기록한 애누리 플랫폼은 전체 매출 중 빅데이터 매출 비중이 50%를 차지하며 창사 이래 최초 과반을 달성할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제 느낌 오셨나요? 다나와는 국내 1위 가격 비교 사이트, 월 평균 방문자 수 2,400만 명, 월 평균 1억 5천만 페이지 뷰, 애누리와는 더블 이상 차이가 나죠? 거기에 엄청난 수의 판매자가 입점, 특히 가전 판매자에게는 다나와가 필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고 고객 충성도도 높습니다. 다나와를 인수한 코리아 센터의 본업은 플랫폼이라 할 수 있는 메이크샵 서비스입니다. 메이크샵은 이커머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인데 온라인 쇼핑몰만 구성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 운영 등에 필요한 풀 패키지를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지난해 코리아 센터의 솔루션을 이용한 기업은 무려 6만 8천여 곳, 발생한 거래액 9조 6천억으로 11번가 등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과 맞먹는 대등한 수준이라는 것이죠. 결국 코리아 센터의 다나와 인수 목표는 좀 어렵죠? 볼톤이란 얘기인데 이 볼톤은 유사한 업체를 인수, 규모의 경제를 꾀하는 전략입니다. 코리아 센터는 애누리보다 훨씬 덩치가 큰 다나와를 통해 빅데이터 이커머스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풀을 대폭 확장할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 다나와의 빅데이터 이커머스 매출 증대가 매우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코리아 센터는 MBK 파트너스라는 어마무시한 PEF 사모펀드가 있는데 그로부터 다나와 인수 자금을 투자 받았습니다. MBK 파트너스와 코리아 센터 이 두 기업의 의사결정을 믿어볼 일입니다. 실적 컨센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를 저점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매출 영업이익 모두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올해 영업이익 339억에서 내년으로 갈수록 증가하여 내후년 437억으로 증가하고 PER, PBR은 역사적 최저 수준인 6.6배 1배 수준까지 떨어지고 영업이익률은 무려 24.7%까지 상승할 것 같습니다.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빨간 박스 두 개를 보시면 다나와 주가 상승기에 분명하죠. 외국인은 적극 가담을 합니다. 기관은 가담할 때도 있고 가담하지 않을 때도 있고 지금은 어떻죠? 주가 참 많이 빠졌죠.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조금씩 사모으고 있고 기관은 없는 물량 매도하고 있습니다. 차트상 사도 되는 자리인지 월봉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차트 은은하게 빠졌군요. 지난해 8월 고점 41,550원을 형성한 후에 큰 폭으로 하락. 지금은 월봉상 밑꼬리를 다는 모습입니다. 코리아 센터의 다나와 인수 완료로 물류 창고를 이용한 직접 배송 시스템, 해외 직구 플랫폼 몰테일 등과의 시너지로 이커머스 경쟁력 강화, 빅데이터 이커머스 매출 증대 전망 등 향후가 매우 기대됩니다. 매수 추천 중단기 장기 목표 가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점 일봉상 쌍바닥 부근인 18,000원대 분할 매수. 제발 제 얘기 듣고 이 가격대 사셔야 됩니다. 올해 2, 3월 박스권 하단인 매물대겠죠. 22,000원을 중단기 목표가로, 증권사 평균 목표 주가인 30,000원을 장기 목표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삼성한 속성대입니다. 구독! 좋아요! 속성대이다. 알람 설정까지